저 제목 중에 한 친구라서 해서 한자는요, 저게 한국의 한자가 아니고요, 한동훈의 한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대한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급기야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대한이라는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후보님, 저와 한동훈 후보 측과의 있던 어떤 사적 관계와 상관없이 제가 아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먼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 제안하고 정변 돌파하자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그게 궤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진행자님,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미준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우리 한동훈 친구이신 김태현 변호사님은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네, 원희룡 후보가 이제 김태현 변호사한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자, 양 기자님, 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네. 지금 진행자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인데 네. 저 어대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는 저렇게 지금 약간 발끈한 거죠. 저 김태현 변호사하고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학교 동기라도 됩니까? 네, 그리고 알려진 사람이 친한 사이긴 합니다. 둘 다 네. 이제 서울법대 이제 공법학과를 나왔고요. 학번으로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현역으로 들어와서 92학번이고 예. 김태현 변호사는 재수를 해서 이제 93이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둘이 나이는 굉장히 비슷하겠군요. 네, 나이 비슷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네. 제가 저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친한 거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이제 채널A 사건이 문제돼 가지고 네.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하다가 갑자기 뭐 몸을 덮쳤다. 네. 그때 이제 그 한동훈 그때 당시에 그 검사장이었죠. 예. 많이 다쳤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 입원하라고 했는데 창피해서 입원 안 했다. 그런 얘기를 김태현 변호사 때문에 했다고 예. 제가 그때 기사를 썼었으니까 네. 둘이 친한 것은 맞는데, 근데 사실 그 또 김태현 변호사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게 아니 내가 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대한이라는 말이 없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한동훈 네. 위원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 라디오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총선 끝나고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언론사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저 라디오를 선택했네. 네. 그래서 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행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또 어대한이라는 말이 없는 말도 아니어서 그러긴 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발끈하는 게 또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어대한이란 합니다. 말을 언론에서 만든 말입니까? 어대한을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언론에서 만들었는지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원천자 소스를 찾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 언론인지 정치권인지 저는 참 뭐 헷갈리긴 합니다. 송 국장님, 그 어대한이란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아니면 신문이 먼저 쓴 아니 말이에요? 그 전에 네. 민주당에서 어대명 뭐 이런 거 계속 나왔잖아요. 네, 어차피 네. 대표는 민주당. 예. 그 계속 나오니까 예. 뭐 언론 입장에서는 그거 한 글자만 바꾸면은 이게 네. 이제 표현이 되니까는 네. 언론이 문제 있는지 정치권에서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게 일반화됐어요. 일상화된 용어입니다. 어대명 네. 뭐 이런 것이. 그런데 저는 이 김태현 변호사가 질문을 할 거 다 했다고 봐요. 편파적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근데 이제 저는 편파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저도 인터뷰를 네. 많이 해봅니다. 정치인들과 해보면은 이런 건 당연히 어대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후보 단일화에도 물어보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입장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왜 안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인터뷰를 받는 입장에서는 네. 왜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네. 그런 것만 나에게 좀 불리한 것만 물어보느냐. 그리고 어대한 이런 용어는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그 출연하는 한 데가 한동훈 후보가 저쪽이고 네. 하니 이것은 일단은 저 라디오에서 김태현 그 진행자에게 일종의 원인 경고를 주는 것이지만 네. 저는 전체 언론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다뤄라. 후발주자인 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저렇게 몰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이다. 뭐 경선의 하나의 전략이죠. 예, 인터뷰의 전략이다. 예, 언론은 어떻게 언론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네. 그 동등한 기회를 달라 이런 것을 본인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저는 이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조연삼 변호사님께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저 방금 짤막한 영상에서 보여진 것은 그 한동훈 후보가 맨 앞에 상당히 이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고정된 사실로 자꾸 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다. 우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강조하다가 저런 말이 나온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뒤늦게 이번 전대 출마를 선언하지 저 않았겠습니까? 4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이제 뛰어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실 많이 거론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대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그전 여러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언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대한이라는 기류를 좀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욱더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예. 너무나 어대한 단어가 명백하게 많이 나오다 보면 자칫 굳어질 수 있다. 자기는 일단은 적어도 결선까지는 가야 될 터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결선조차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많이 좀 조급한 부분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대한 기류의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어차피라는 말 쓰면 안 되겠군요. 아무튼 지금의 이른바 그 일강구도 이걸 일단은 좀 깨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진행이 편파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라디오 진행자한테만 이렇게 날선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제소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홍 기자. 네, 원 후보 측이 총 4명을 제소했습니다. 곽관용 상관위원, 호준석 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조직부총장, 송영훈 당 법률자문위원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중앙단 선거위원회에 당직자 중립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사무처 관계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들이 TV조선 같은 종편 시사 패널 등으로 출연해서 원 후보를 비판하고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곽위원과 호 대변인, 김 부총장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서 구두 경고 조치를 했고요. 송영훈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구두 경고 조치는 전화통화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권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세의 격화 자제를 당부했습니다.